선우는 할머니, 할아버지 이름 알아? 아니, 몰라. 그럼 외할머니, 할아버지 이름은 알아? 응, 엄마가 가르쳐줬어. 외할머니 이름은 알려줬는데 할머니 이름은 안 알려줬다고? 그럼 지금 할미가 할아버지 이름까지 다 알려줄게. 다음에 만날 때는 꼭 이름 기억해야 한다. 싫어, 몰라도 돼. 왜 몰라도 되는데 할머니, 할아버지 이름은 선우도 알고 있어야지. 할머니, 할아버지 싫어. 싫어? 왜 싫은데? 할미랑 할아버지는 선우가 좋은데. 엄마가 할머니랑 말 많이 하지 말라고 했어.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67세 김 씨와 그의 아들 며느리에 대한 사연입니다. 김 씨와 아내는 손주를 자식보다도 더 아꼈어요. 손주들이 어릴 때 김 씨 부부가 맡아서 키웠기 때문에 애틋한 마음이 훨씬 더 크다고 말할 수 있었죠. 하지만 그만큼 사랑했던 손주였기에 배신감과 상처 또한 훨씬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손주들이 친조부모인 김 씨 부부의 이름을 모르는 건 조금은 서운했어도 그냥 웃으며 넘어갈 수 있었어요. 하지만 손주들이 그렇게 된 이유가 다른 사람도 아니라 아들과 며느리 때문이라면 웃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아이 입으로 친조부모는 싫고 외조부모만 좋다는 말을 하고 있으니 그 충격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었죠. 어릴 때 분유 먹이고 기저귀 갈아가며 키운 건 김 씨 부부였는데 손주들은 전혀 기억도 못하는 것 같았어요. 만날 때마다 그렇게 예뻐했는데 손주들이 김 씨와 아내를 싫어하게 된 건 아들 며느리의 책임이 컸습니다. 자기들 필요할 때만 아이들 봐달라며 떠넘기고 뒤로는 이런 지저분한 짓을 하는 아들 며느리에게 실망해서 앞으로는 신경을 쓰지 않기로 결정했어요. 김 씨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들은 30이 넘자마자 장가를 가게 되었고 이미 아이를 둘이나 낳았어요. 아들이 결혼할 당시에 신혼집은 김 씨 부부가 전액을 부담해 마련해 주었습니다. 25평이지만 방이 3개라서 아이 낳고 신혼생활하기엔 전혀 문제가 없는 곳이었죠. 지영이 의견을 따라서 장모님 댁 근처로 집을 얻으려고요. 어차피 멀리 다른 도시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곳에 신혼집을 구하던지 김 씨는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아이 생기면 장모님이 다 봐주신다고 하셨거든요. 안 싸두니 애 보는 게 여간 힘든 일이 아닌데. 지영이가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나 봐요. 그래, 너희들이 좋다면 그렇게 해라. 하지만 처음 이야기와는 달리 며느리가 첫째를 출산했을 당시에 안사돈의 건강이 좋지 않았어요. 애를 봐주겠다고 하던 사돈이 자기 몸 추스리기도 바빠졌기 때문에 첫째는 며느리 스스로 고생을 해가며 키울 수밖에 없었어요. 김 씨의 아내가 도와주겠다고 말을 해본 적도 있는데 며느리가 불편해하는 느낌이라 조용히 넘어갔습니다. 문제는 며느리가 육아휴직을 하고 첫째를 키우던 사이 1년 만에 또다시 임신이 되었고 둘째까지 태어나 버렸어요. 하지만 그때까지도 사돈은 애를 봐줄 수 없는 상황이었고 옆에서 지켜보던 김 씨와 아내는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둘을 어떻게 다 키워? 애들 엄마가 힘들다고 하면 내가 너희 집 왔다 갔다 하면서 도와줄게. 며느리가 애 키우느라 힘들다는 소리를 아들에게 자주 전해 들었기 때문에 어느 날 김 씨의 아내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애를 봐주겠다고 말했어요. 첫째는 낮 시간에 아파트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었지만 둘째까지 봐야 하니 며느리가 정말 힘들었을 겁니다. 아들은 자기가 한번 물어보겠다고 하더니 다음날 다시 전화를 해서 거절의 뜻을 밝혔어요. 지영이한테 물어봤는데 아직은 혼자 괜찮대요. 지금 좀 고생하더라도 둘째 크면 같이 어린이집 보내면 된대요. 그렇게 말을 하길래 며느리 혼자서도 잘하고 있구나 생각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둘째까지 어린이집을 보내고 며느리는 다시 직장에 복귀해서 2년 가까이 회사를 다녔고 어느 날 뜬금없이 직장을 그만두겠다는 소식을 전했어요. 아버지, 지영이가 회사 그만두고 공부를 좀 하고 싶대요. 공부? 갑자기 무슨 공부야? 직장 다니기도 힘들 텐데 그 나이에 무슨 공부를 해? 회사만 다니면 돈이 안 되니까 공인중개사 공부를 해서 개업하고 싶은 것 같아요. 부동산을 차리겠다고? 그거 보통 일이 아닌데. 그냥 회사를 다니는 게 낫지 않아? 아무래도 부동산 차리면 아이들하고 보내는 시간도 자유롭고 회사만 다니면 월급이 계속 정해져 있잖아요. 아직 젊으니까 뭐라도 해봐야죠. 아들과 며느리는 이미 결심을 한 것 같았고 김 씨도 그 말이 틀리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아들은 계속 직장을 다녔기 때문에 먹고 사는 데는 큰 지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거 공부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닐 텐데. 맞아요. 그래서 1년 기간 잡고 한번 공부만 해보겠대요. 그래서 말인데 1년만 저희 애들을 엄마 아버지가 봐주셨으면 해요. 애를 우리 보고 맡아달라고? 네, 딱 1년만요. 평일에만 봐주시면 되고 주말엔 제가 집에 있으니까 다시 데려올 거예요. 어차피 낮 시간은 어린이집에 있을 건데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 우리가 왔다 갔다 하면서 봐줄 수도 있는데. 지영이가 1년은 공부에만 집중하고 싶대요. 제가 매일 일찍 퇴근하고 집에 올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김 씨도 손주들을 좋아하긴 했지만 1년이나 집에 데리고 있으면서 봐주기엔 부담이 없는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렇게까지 하는 애들 부모 입장은 김 씨나 아내보다 훨씬 더 절박한 상황일 테니 어떻게든 도와주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했죠. 김 씨가 아내에게 그 말을 했더니 아내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좋아했어요. 1년 당연히 우리가 봐줄 수 있지? 당신도 잘 생각해야 돼. 애 둘을 한꺼번에 봐주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 어차피 낮엔 어린이집에 보낸다며? 그럼 별로 힘들 것도 없지. 당신도 무릎 아프고 손목도 계속 치료받고 있잖아. 애들 보면 그런 곳이 더 심해져. 그래도 우리가 안 봐주면 누가 손주들을 봐줘? 안사도는 아직도 상태 별로 안 좋다면서. 그냥 우리가 봐주겠다고 해. 아내의 말을 듣고 김 씨도 고민 끝에 1년 동안 손주들을 맡아주기로 했어요. 하지만 60이 넘은 부부가 두 아이들을 키우는 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힘든 일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어려도 너무 어렸고 하나하나 어른의 손이 필요했어요. 게다가 어린이집을 보내서 그런지 서로 번갈아가며 자주 아팠습니다. 애들이 또 감기에 걸렸다고요? 그렇더라. 어린이집에서 옮아 왔나 봐. 약 먹이고 지금 온수매트 틀어서 재우고 있어. 내일이면 좀 나아야 할 텐데. 아이들이 아플 때마다 김 씨 부부는 아들 며느리에게 죄를 지은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처음엔 마냥 고마워하던 아들 며느리도 김 씨 부부에게 불만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면 서운한 마음도 들었지만 자식 걱정하는 부모의 마음이라 생각해서 그냥 넘어갔어요. 아이고, 여보 파스 남는 거 있어? 왜? 또 손목 안 좋아? 그러게 무리하지 말라니까. 내일은 꼭 병원부터 가봐. 김 씨의 아내는 평소에 자주 아프다고 했던 손목 통증이 점점 심해졌어요. 아무래도 아이들을 자주 안아야 하고 먹이고 씻기는 것 모두 힘이 많이 드는 일이라 몸이 성할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김 씨 부부는 손주들이 너무 예뻐서 본인들 몸 아픈 건 뒷전이었어요. 남의 자식이었으면 1년이 아니라 일주일도 버티지 못했겠지만 내 손주니까 그저 사랑으로 키울 수 있었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공부에만 전념하겠다던 며느리는 1년 후 시험에서 아깝게 떨어졌고 그 사이에 무슨 심경의 변화가 생긴 건지 공부를 포기하고 다시 다니던 직장에 복직을 하게 되었어요.
그 1년이란 시간이 아까웠지만 김 씨로서는 아무런 말도 할 수가 없었죠. 지금까지 공부한 것도 있는데 한번 다시 도전을 해보라고 아내가 말했지만 며느리는 흥미가 없어졌다며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얼마 후 손주들을 다시 아들과 며느리가 보기로 했고 집에서 아이들 짐을 전부 가져가던 날 아내는 서운한지 눈물까지 보였습니다. 아니, 애들을 다시 못 보는 것도 아닌데 울기는 왜 울어 이 사람아? 그래도 매일 애들 옆에 끼고 잤는데 이젠 그런 것도 끝이잖아. 끝은 뭐가 끝이야? 가끔 한 번씩 놀러 오면 그때 실컷 보면 돼. 말은 이렇게 했어도 김 씨 역시 아내 못지않게 아쉬웠어요. 두 아이들을 볼 때면 정말 힘든 시간도 많았지만 막상 보내고 나니 그 시간이 더욱 소중했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편으로는 이젠 고생을 덜하고 살 수 있겠다 싶었죠. 아내의 손목도 문제였지만 김 씨 역시도 나이를 먹고 육아를 하게 되면서 몸에 성한 곳이 없었습니다. 아마도 1년 더 애들을 키워달라고 했더라면 잘해낼 수 있을지 의문이 들 정도였어요. 힘든 시간이었지만 1년 동안 2명의 손주들과 정이 깊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이후로도 가끔 주말에 아들 며느리가 손주들과 찾아오면 첫째는 아내에게, 둘째는 김 씨에게 착 달라붙어서 떨어질 줄을 몰랐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몇 년 지나 아이들이 조금 더 컸을 때 언제 그랬냐는 듯 아이들은 할머니, 할아버지를 완전히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김 씨와 아내가 손주들을 만날 때면 어릴 때 있었던 일을 말해주곤 했지만 아이들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모든 기억이 다 지워지고 없었어요. 2년 전에 김 씨가 살던 아파트를 팔고 시 외곽의 주택으로 이사를 했기 때문에 서로 거리가 멀어지고 왕래가 뜸해진 탓도 있었습니다. 아들네 집과는 차로 1시간 정도 거리가 되었지만 집값도 아끼고 조용한 곳이라 노부부 둘이 살기엔 그만이었어요. 예전과는 다르게 손주들을 몇 달에 한 번 정도 보는 수준이었는데 그럴 때면 어찌나 반가운지 몰랐습니다. 한참 자랄 나이의 아이들은 몇 달만 못 봐도 콩나물처럼 쑥쑥 자랐어요. 우리 똥강아지들 온다고 할머니가 선물 준비했지. 자, 하나씩 받아라. 이게 뭐야? 나 이거 싫은데. 너희들 제일 좋아하던 장난감이잖아. 할머니, 할아버지가 어제 마트 가서 사온 건데 엄마, 요즘 애들 유행이 너무 빨라요. 지금은 이거 말고 다른 장난감을 더 좋아해요. 항상 아들 부부와 손주들이 올 때마다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고 손주들 선물까지 준비하고 기다렸어요. 선물을 매번 좋아하는 건 아니었지만 주는 건 역시 기쁨이었죠. 이렇게 손주들을 만날 때면 차라리 이사를 하지 말고 아들 집이랑 가까운 예전 아파트에서 계속 살까 하는 후회도 들었습니다. 김 씨 부부가 주택으로 이사를 한 사이 하루가 멀다 하고 병원을 들락거리던 사돈은 건강을 회복했고 예전에 못한 육아를 도와주려고 하는 건지 매일같이 아들의 집을 방문한다고 전해 들었어요. 애초에 사돈은 아들 집에서 10분 거리에 있으니 왕래하기가 편했을 겁니다. 손주들은 자연스럽게 사돈 내외와 자주 만나게 되었고 급속도로 친해졌어요. 반면 1년에 몇 번 얼굴을 못 보는 김 씨 부부와는 그만큼 점점 멀어졌습니다. 선우 유치원 잘 다녀왔어? 할미는 안 보고 싶어? 첫째 손주는 어느새 유치원에 다닐 나이가 되었고 벌써 핸드폰을 들고 다녔기 때문에 김 씨와 아내는 종종 전화를 걸기도 했습니다. 아직 한글을 원활하게 쓰고 읽지는 못했기 때문에 카톡 문자로 대화를 할 수는 없었지만 전화를 걸면 받아서 대화는 가능했어요. 나 지금 우리 할머니 집에 와 있어. 우리 할머니? 아, 외할머니 말하는 거야? 알겠어. 그럼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
어느 순간부터 손주들은 사돈 내외를 우리 할머니, 우리 할아버지라고 불렀어요. 김씨 부부에게는 그렇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었죠. 나중에 김씨의 아내가 손주에게 농담 반, 섭섭한 마음 반을 담아 이렇게 물었습니다. 근데 선우야, 외할머니를 우리 할머니라고 부르면 나는 무슨 할머니야? 할머니는 그냥 할머니지. 처음엔 웃으며 농담으로 물었지만 손주의 서운한 대답에 아내는 순간 할 말을 잃었어요. 아무리 아이가 별 뜻 없이 하는 말이라 해도 섭섭한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기저귀 다 갈아주며 키웠건만 이제는 자주 못 본다고 해서 아주 멀리 떨어져 버린 느낌이었어요. 아버지, 이번 추석에는 못 내려갈 것 같아요. 왜? 무슨 일 있냐? 장모님 환갑이라 모시고 제주도 여행 가기로 했거든요. 처가 식구들 다 같이 가는 거라서 저희만 빠질 수가 없어요. 사돈과 여행을 같이 가기 위해 명절에도 내려오지 못한다는 아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1년에 몇 번 만날 기회가 없는 아들이었지만 사돈의 환갑이라고 하는데 뭐라 반대할 이유가 없어 그러라고 했죠. 자식이라고는 아들 하나뿐인데 찾아오지 않으니 김씨 부부 단둘이 조용한 명절을 보냈습니다. 연휴 내내 조용히 집에서 보내고 마지막 날의 목소리라도 듣기 위해 아내가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들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었더니 첫째 손주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종종 아들이나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면 그 핸드폰을 손주들이 들고 있다가 전화를 받는 경우가 많았어요. 선우니? 여행 잘 다녀왔어? 아내가 반가운 마음에 손주에게 말을 걸었지만 퉁명스러운 목소리로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할머니, 빨리 끊어. 나 지금 게임 중이야. 할머니가 여행 잘 다녀왔냐고 물어보잖아. 할머니, 빨리 전화 끊으라고? 전화하지 마. 게임 해야 돼. 지금 전화 못하는 거야? 여보세요? 손주는 그냥 전화를 끊어버렸고 아내는 황당해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전화 끊으라는 손자의 목소리가 자꾸 생각나서 그 뒤로는 김씨도 함부로 전화를 걸기 부담스러웠죠. 얼마 후 김씨의 생일이 되었을 때 아들네 식구들이 오랜만에 김씨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즐거운 분위기에서 식사도 하고 손주들과 케이크에 촛불도 불었더니 최근 서운했던 감정들이 금방 사라졌어요. 아, 빨리 내놔. 너 우리 할머니한테 다 이른다. 우리 할머니는 나를 더 좋아해. 손주들이 작은 방에서 다투고 있었는데 또 우리 할머니라는 말에 김씨의 아내가 관심이 있는지 주의 깊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럼 너 우리 할머니 이름 뭔지 알아? 알지, 최영선. 할아버지는? 윤진구. 손주들은 사돈 내외의 이름까지 다 알고 있어서 김씨는 깜짝 놀랐어요. 그 모습을 보며 김씨의 아내는 기대감을 갖고 물었습니다. 선우는 할머니, 할아버지 이름도 알아? 아니, 몰라. 첫째 손주도 모른다고 대답했고 둘째 역시 아는 것이 없는지 입을 다물고 빤히 쳐다보고만 있었어요. 너무 당당하게 모른다고 하니 아내는 크게 당황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럼 외할머니, 할아버지 이름만 알아? 응, 엄마가 가르쳐줬어. 외할머니 이름은 알려줬는데 할머니 이름은 안 알려줬다고? 그럼 지금 할미가 할아버지 이름까지 다 알려줄게. 다음에 만날 때는 꼭 이름 기억해야 한다. 싫어, 몰라도 돼. 이름을 가르쳐 준다고 했는데도 아이들은 필요 없다는 듯 김씨의 아내와 눈도 마주치지 않았고 자기들 할 일만 하고 있었습니다. 왜 몰라도 되는데? 할머니, 할아버지 이름은 선우도 알고 있어야지. 할머니, 할아버지 싫어. 순간 예상치도 못하게 김씨 부부가 싫다는 말을 듣게 되었고 아내는 큰 충격을 받았어요. 할머니가 싫어? 왜 싫은데? 할미랑 할아버지는 선우가 좋은데.
엄마가 할머니랑 쓸데없이 말 많이 하지 말라고 했어. 더 이상은 대화도 하기 싫은지 손주들은 김 씨의 아내를 피해 자리를 옮겼습니다. 큰 손주가 이제 겨우 6살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싶은 생각이었죠. 아내는 충격을 받아 얼굴까지 하얗게 질려 있었고 김 씨가 괜찮냐 물어도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했어요. 손주들을 정말 아끼고 사랑하던 사람이었으니 마음의 상처도 정말 크게 입은 것 같았습니다. 애들 엄마가 왜 그랬을까? 그냥 뭘 모르고 한 말이겠지. 너무 신경 쓰지 마. 김 씨는 잠시 후 아들을 따로 밖으로 불러내 방금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물었더니 아들은 잠깐 당황하더니 그냥 애들이 한 말이니 신경 쓰지 말라 하더라고요. 애들이 뭘 잘 몰라서 그래요. 요즘 처가 쪽에 자주 애들을 맡기니까 아무래도 외가를 더 가깝게 느꼈나 봐요. 아무리 그래도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이름은 다 기억하면서 우리 이름은 뭔지도 모르고 알고 싶지도 않다던데. 그냥 애들이 하는 말 가지고 뭘 그리 심각하게 받아들이세요. 며느리가 애들한테 우리랑 말 많이 하지 말라고 했냐? 설마 하는 마음으로 물었더니 아들은 순간 표정이 딱딱하게 굳어졌어요. 애엄마한테 괜히 뭐라고 하지 마세요. 그냥 말 조심해서 하라고 한 것뿐이에요. 김 씨는 일단 알겠다 하고 말았지만 기분은 계속 찜찜했습니다. 그냥 그렇게 넘어가려고 했는데 잠시 후 아들과 며느리가 김 씨의 집 마당에서 서로 다투는 꼴을 보였어요. 아들은 방금 김 씨에게 들은 내용을 토대로 왜 아이들한테 이간질 시키냐 따졌고 며느리는 자기가 틀린 말을 한 적은 없다며 애들이 외가를 더 좋아하는데 어쩌겠냐고 맞받아쳤죠. 아무리 그래도 당신은 애들한테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지. 내가 뭘 어쨌다고. 안 그래도 여기 오기 싫었는데 당신이 하도 부탁해서 같이 왔더니 이런 말까지 들어야 해. 솔직히 당신도 귀찮다며 오기 싫어했잖아. 여기서 그 이야기가 왜 나와? 괜히 애들한테 이상한 소리 하지 말라고. 김 씨는 아들과 며느리가 싸우는 소리를 들으면서 손주들이 왜 저렇게 변했는지 원인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김 씨는 더 이상 싸우지 말고 아들에게 돌아가라 했고 앞으로 명절이든 생일이든 다신 찾아오지 말라고 했어요. 여보 왜 그래? 무슨 일이야? 갑자기 왜 애들한테 뭐라고 해?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느라 그 전에 있던 상황을 몰랐던 아내는 김 씨를 말렸지만 더는 이 집에서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어요. 아들을 집으로 갈아 돌려보내놓고 둘만 남았을 때 아내에게 모든 사실을 그대로 이야기했습니다. 아까 당신이 화내서 손주들도 많이 놀란 것 같던데. 아내는 본인도 적잖이 충격을 받았지만 그 상황에서도 손주가 걱정이었죠. 당신도 앞으로는 애들한테 먼저 연락하지 마. 버르장머리 없는 놈들. 김 씨가 기분이 나쁜 만큼 쫓겨난 며느리와 아들 역시도 기분이 상한 것 같았어요. 한참 동안 서로가 안부에 전화도 없다가 어느 날 아내가 손주에게 몰래 전화를 걸었고 그날따라 아이가 기분이 좋았는지 묻지도 않은 말을 한참 떠들었어요. 유치원에서 있었던 일, 태권도 학원에서 있었던 일을 신나서 떠들고 있었어요. 김 씨의 아내도 오랜만에 손주의 목소리를 들으며 미소 짓고 있었는데 갑자기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너 지금 누구랑 전화해? 라고 하더니 잠시 후에 아무런 말도 없이 전화가 뚝 끊어져 버렸습니다. 끊으면 끊는다는 말이라도 해야 하는데 말도 없이 끊어버려서 김 씨도 아내도 정말 황당했죠. 그 뒤로는 아내도 손주들에게 전화할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서로 연락하지 않고 지내다가 아내의 생일을 얼마 앞두고 아들이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밀었어요. 아까 낮에 아들한테 전화 왔는데 예전 일은 미안하다고 이번 내 생일 때 같이 여행 가자고 하네.
여행은 무슨 여행이야? 됐어. 그래도 애들이 화해하자고 하면 못 이기는 척 받아주고 해야지. 부모가 되어서 언제까지 그렇게 꿍하고 지낼 거야. 아내의 말에 김 씨도 마음을 풀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며칠 후 아내의 생일에 아들 며느리 손주들과 부산으로 여행을 가게 되었어요. 모처럼 같이 여행을 다니니 손주들도 좋아했고 아내가 제일 행복해했죠. 여행 둘째 날 저녁 아들과 며느리는 손주들을 김 씨 부부에게 맡겨두고 자기들끼리 한잔을 하러 나갔습니다. 김 씨에게 같이 가자고 했지만 그 두 사람 사이에 끼고 싶지 않아 숙소에 남는다고 했죠. 아내는 모처럼 손주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으니 마냥 즐거운 것 같았어요. 아이들은 숙소 침대에 누워 핸드폰만 보고 있었고 아내는 그런 손주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우랑 선미도 할머니, 할아버지랑 다 같이 여행 오니까 좋지? 첫째 손주는 핸드폰만 하느라 아무런 대답이 없었고 둘째가 대신 대답을 했습니다. 처음엔 같이 오기 싫었는데 그래도 재미있었어. 오기 싫었다는 손주의 말에 아내는 또다시 슬픈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 오기 싫었어? 할머니는 선미랑 여행 가는 걸 손꼽아 기다렸는데. 엄마가 싫다고 했으니까. 엄마가 할머니, 할아버지랑 여행 가기 싫다고 했어. 야, 아빠가 그 말 하지 말라고 했잖아. 둘째의 말에 첫째가 반응해서 혼을 냈고 다시 아이들은 입을 다물고 핸드폰만 쳐다보고 있었어요. 시간이 늦어져 손주들을 전부 재우고 김 씨와 아내는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조식을 먹기 위해 호텔 로비에서 아들 며느리와 만났는데 김 씨가 뭐라 말을 꺼내기도 전에 첫째 손주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엄마, 선미가 어제 다 말했어. 엄마가 여행 오기 싫다고 한 거 할머니한테 다 이야기했어. 차라리 서로 모른 척하고 넘어가도 될 일을 손주를 통해 확인을 받은 꼴이 되어 분위기가 얼어붙어 버렸죠. 며느리는 어쩔 줄 몰라 얼굴은 물론 귀까지 빨개졌고 아들이 수습을 한답시고 말을 꺼냈는데 여기서 또 한 번의 충격이 있었습니다. 엄마, 이 사람이 애들한테 농담한 거예요, 농담. 사실 이번 여행 끝나고 드릴 말씀이 있었는데 저희 셋째 가졌어요. 셋째? 셋째가 생겼다고? 네, 그래서 이 사람이 또 휴직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아이 셋을 한 번에 보기 힘들어서요. 엄마, 아버지가 저희 좀 도와주세요. 그게 무슨 소리냐? 셋째 태어나면 셋째는 저희가 볼 수 있는데 첫째, 둘째는 엄마 집에 맡기고 싶어요. 한 1년 정도만요. 또 다시 아이를 봐달라는 아들의 말에 김 씨는 완전히 질려버렸습니다. 해줘도 인정 못 받고 고생은 고생대로 다 했지만 아이들 역시 김 씨 부부를 소닥보듯 하는데 전혀 애를 또 봐주고 싶은 생각이 없었어요. 너희들 애는 너희가 키워. 그리고 애들한테 우리 할머니, 우리 할아버지 소리 듣는 건 왜 가잖아. 너희 장모한테 봐달라고 부탁해라. 장모님은 건강이 아직 회복 덜 되셨어요. 매일 애 보는 건 힘드실 거예요. 나도 힘들고 너희 엄마도 힘들어. 그리고 이런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며느리 너한테 시집살이를 시킨 적이 있냐? 왜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한테까지 시부모 욕을 하고 그러는 거냐? 김 씨의 말에 며느리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하고 고개만 떨궜습니다. 아들에게도 그렇게 너희들 필요할 때만 부모 찾지 말라 했고 김 씨는 바로 남은 일정을 취소하고 아내와 함께 집으로 올라와 버렸어요. 아들에게서 전화가 걸려와 싹싹 빌었지만 김 씨는 그냥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들 며느리가 하는 짓이 꼴 보기 싫어서 그런지 그렇게 예쁘던 손주들도 이젠 예전 같지 않았어요. 아무리 손주라고 해도 할머니, 할아버지를 좋아해야 손주 예뻐하는 마음이 생기는데 힘든 건 자기들이 다 해주고 좋아하는 건 외가를 더 좋아하니 정이 붙지 않았습니다.
아내도 이번 일로 손주에게 마음이 떠났는지 더 이상 연락도 안 하고 찾지도 않았어요. 아무런 미련 없이 부부 둘만 잘 지내면 그만이라 생각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글을 보신 모든 분들의 노년에 웃음과 행복만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